2012년 가을 일본 간논지에서 봉안되었던 고려 금동관음 보살 좌상이 마침내 고국 땅을 밟았다. 600년 동안 낯선 땅에서 침묵하며 세월을 견뎌온 이 불상은 그 순간 마치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그 귀향은 기쁨보다는 논란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일본 스시마섬의 간논지에서 400여 년 동안 봉안되었던 이 불상은 한국 절도단에 의해 몰래 옮겨져 왔고 이후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 불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로 고려 말기의 정교한 금속 공예 기술과 불교 예술이 집약된 걸작이다. 특히 금동관음 보살 좌상은 섬세한 표정과 유려한 자세, 균형 잡힌 비례미로 당시 불교 미술의 수준 높은 예술적 성취를 보여준다. 세부적으로는 옷주름의 정교한 표현과 금속 재질의 부드러운 질감이 돋보이며 이는 고려시대 금속 공예 기술의 극치를 상징한다. 약 1330년 무렵 만들어졌으며 당시 불교 문화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유물로 평가된다. 하지만 14세기 외고의 침략 속에서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600년이 흐른 뒤 불법적인 경로로 고국 땅을 다시 밟았다. 대법원은 2022년 일본 사찰 간논지가 불상의 소유권을 가졌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일본 사찰이 20년 이상 불상을 평온하게 점유했으므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취득시효 법리를 근거로 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약탈로 인한 문화재 유출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운명이지만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단 한 가지 요청을 했다. 600년 만에 돌아온 이 불상이 우리 땅에서 단 한 번도 불자들에게 보여지지 못한 채 떠나서는 안 됩니다. 2025년 2월경 100일간의 친견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부석사에서 이 불상을 참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불상은 한국에서 약탈당한 수많은 문화재 중 하나에 불과하다. 조선왕조 의궤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에 의해 강화도 외교장각에서 약탈되었다. 2011년 프랑스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일부 의궤가 대여 형식으로 한국에 반환되었으나 여전히 완전한 영구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도 프랑스 내 일부 박물관에 남아있으며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수많은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며 고려시대의 정교한 불화들 역시 일본과 미국, 유럽 곳곳으로 흩어졌다. 신라의 불국사 다보탑에서 봉안된 사리장엄구는 일본 사찰로 옮겨졌고 오대산 사고본 역시 일본 도쿄대학 도서관에 보관 중이다. 심지어 한국 전쟁 당시 혼란을 틈타 수많은 문화재가 밀거래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었다.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들은 해외 박물관과 개인 소장품으로 남아 그 본래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조선왕조 의궤의 일부는 프랑스에서 대여 방식으로 한국에 돌아왔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일부 문화재가 환수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유출된 문화재가 단순히 물건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라는 인식을 세계에 알리며 이루어진 결과다. 이번 고려 금동관음 보살 좌상의 귀향과 반환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문화재는 단순히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이다. 이 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앞서 부석사의 친견법회는 이를 되새길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문화재들을 환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멈추지 않아야 함을 상기시킨다. 문화재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잇는 달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역사와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세계와 소통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 문화재의 귀환은 단지 물리적 복원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유산을 회복하는 희망의 발걸음이다. 그것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를 찾는 날을 꿈꾸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한다.